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강동석입니다. 올해 첫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외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제한적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와 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면서 지수 관망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2%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더 견조한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늘까지 3일째 내리면서 1,060원 선 붕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중심으로 1,00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오후장 시장 상황 살피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 장중 199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오후장에 가까워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코스피 역시 2000선을 단숨에 회복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55%의 오름세 보이면서 20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88억 원, 외국인이 39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698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역시 소폭의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33%의 오름세 보이면서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13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인데요. 개인 쪽에서 107억 원,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1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했던 환율은 금토미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내 하락세로 또다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는 낙폭을 키워 1,060원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환율은 60전 하락하면서 1,06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엿새째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0%의 오름세 보이며 152만 7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2만 8,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5달 만에 재차 인상되면서 오늘 한국전력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100원 올라 32,7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1%대의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9만 2,9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18,200원에,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5,5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1,4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 ICT의 경우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8,1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채용된 차세대 스마트폰을 내놓을 거란 전망에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보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3,450원에, DSK는 9%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테라세미콘 역시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1,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에서 이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해 중소화장품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6%대의 급등세 보이며 1,855원에,
한국 화장품 역시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콜마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29,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주 주가가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금호산업은 오늘 채권단에서 900억 원의 추가 지원 소식이 더해지면서 현재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인데요. 이어서 벽산건설 역시 무상증자를 통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 도화엔지니어링 역시 상한가 나타내며 1,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과학기자재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에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대한과학이 12.73%의 급등세 보이며 12,400원에 영인프론티어 역시 8%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게임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강화된 게임 규제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인데요. NC소프트가 4%대의 내림세 보이며 주당 7,0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5%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4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게임빌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주당 3,4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DI와 DID가 싸이의 슈퍼볼 광고 소식에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DI입니다. 싸이의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DI 오늘 8%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5,0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DID 살펴보겠습니다. DI의 자회사로 있는 DID의 경우 오늘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185원씩 올라 4,2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차가 최대 주주의 투자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 쌍용차는 주당 780원씩 올라 5,99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8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힘입어 오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7,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장 흐름을 분석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끄는 흐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요. 코스닥도 견조합니다. 코스피 또 기관은 연일 사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 업종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초반에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됐다가 한 11시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해줬는데 2,000포인트가 좀 회복이 됐죠. 어제 이제 2,000에 대한 그 이탈이 좀 된 이후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큰 우려하는 그 프로그램 매물이 아직까지는 좀 출회되지 않는 한 지금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또 지수를 2,000포인트 회복을 좀 시켜준 모습이죠. 아까 장중에 한 2%까지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가 이 종목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조선업종 종목, 현대중공업도 회복이 좀 되고 있고 21선이 좀 이탈됐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그런 민감주들이 또 회복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대부분이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상당히 좀 맞는 부분이죠. 오늘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가 한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또 매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좀 보여주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 뭐 락앤락이라든가 오늘 뭐 호남석유, 금호석유 이러한 종목, 최근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세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업종, 이러한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 좀 반복이 되죠. 전기전자 쪽 그리고 뭐 건설도 좀 많지는 않지만 사고 있고요. 철강금속 쪽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업종에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화학업종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화장품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도 좋고 중국 관련 쪽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0.4% 정도 상승 구간에 있는 상태고요. 기관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코스닥도 뭐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코스닥 시장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지금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좀 살펴보면 뭐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눈에 띄고요.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을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4%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러한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고요. 조선업종의 현대중공업, 앞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호조가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화학업종이나 철강 쪽도 오늘 강하게 일단 포스코가 200일선이 좀 이탈이 됐다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려고 21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고, 현대해철도 21선 이탈이 됐으나 좀 반등들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는 좀 더디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러한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또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그 특징적인 오늘 하락의 특징은 바로 게임주 쪽인데, 모바일 게임 쪽.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렸던 분야죠. 계속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게임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투심이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앞으로 성장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작년에 성장했던 만큼보다는 당연히 그런 성장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워낙 그런 영업이익 성장률이 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약간 그 폭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성장의 지속 부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 종목들을 보면 한국전력,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OCI가 또 눈에 띄는 흐름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한 20만 원까지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락 이후에 약간의 많이 만회가 좀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 오늘 지금 코스피도 2000선을 강하게 지금 회복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2000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어제 제가 전략적인 부분은 20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서 현금에 대한 비중 부분을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40%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각은 여전히 장 마감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완벽하게 2000포인트를 회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지만 그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한 그러한 매수가 좀 강한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출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장 마감까지는 현재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현재 시장의 흐름은 나중에 이탈이 된다고 해도 그게 나쁘게 보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고요. 이탈돼도 1975포인트, 1950포인트가 다가오면 다시 민감주를 또 사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올해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중국이 2000포인트를 강하게 회복이 되면서부터 제가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을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중국의 그 도시화 관련한 부분이죠. 앞으로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현재 지금 도시화율이 한 51% 되는데 60%대까지도 만들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현재 지금 최근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20%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IT 관련이라든가 산업 소비재 관련, 부동산 관련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또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에서도 이런 철강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앞으로 좀 긴 시각에서 인프라 관련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앞으로 결국에는 소비 관련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CJ 제일제당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또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그런 소비 관련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 있죠. 그러한 쪽도 계속 지속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철강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IT 자동차도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의료 관련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가장 뭐 강한 종목이었죠. 강하게 상승하고 현재는 뭐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지만 뭐 이런 메일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화학, 철강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한 그런 소비 관련한 종목들 락앤락도를 지금 최근 어제에 이어서 4%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도 그러한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화학, 철강이라든가 유통 그리고 음식료 그런 소비 관련 중국 관련 소비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IT,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2,000포인트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2,000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한 40%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하다.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과 또 추천 종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은 뭐 사실 최근 뭐 코스닥을 좀 대변하는 종목인데요. 네. 화일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뭐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중소형 주로 좀 쏠려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좀 형성되는 고 관심이 좀 가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뭐 숫자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뭐 최근에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는 좀 재평가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화일약품 역시도 뭐 포워드로 봤을 때는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10,000원대 이상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자리에서 뭐 10% 정도 먹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감행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정도인 9,000원대 이하 9,000원이 좀 깨지면서부터는 좀 담으셔도 된다. 그래서 11선까지인 뭐 8,200원 정도까지는 좀 매수가로 좀 한 번씩 활용을 염두에 두시고 좀 매수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좀 변동폭도 좀 굉장히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오늘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러니까 장중에 어떻게 변동할지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참을성 있게 그러니까 뭐 내가 물리더라도 물량을 밑에서 더 받쳐서 더 많이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느긋하게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 압구정 지점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추천 종목 역시도 제약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 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제약주고요. 의약품의 제조, 판매, 뭐 신약, 계량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네릭 쪽이죠. 제네릭 의약품을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일단 우수한 생산 시설을 확보했고 국내 유수의 좀 제약 기업들의 이 제품을 납품하는 수탁 사업 그러니까 뭐 의류나 이런 부분들 뭐 제조업으로 따지면 OEM이라고 하죠. 이 OEM 사업과 완제 전문 의약품을 수출 사업으로 또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병의원, 약국, 종합병원 등에 납품하는 이 내수 제약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뭐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뭐 한 30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투자 모멘텀에서 좀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4분기 기저 효과가 좀 기대된다. 기저 효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분기에는 안 좋았다. 그런데
그런데 전분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 차기에는 그 안 좋은 것보다는 당연하게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기저 효과인데요. 일단 뭐 마진이 좋은 제약품 위주로 판매가 증가를 했고 내부의 어떤 구조 조정 그리고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저 효과와 좀 맞물려서 일단 4분기에는 조금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딜라이트라는 회사인데 바로 이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새로운 좀 성장 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보청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일단 자회사의 실적도 어느 정도 좀 호조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됐던 비용들 그리고 회사 내부의 어떤 조정 그리고 전분기 안 좋았던 기조 효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실적 호조세 이런 삼박자가 좀 겹쳐져서 대원제약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세를 좀 점쳐보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수급도 좀 어느 정도 좀 붙어 있습니다. 수급이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뭐 5,000원 후반대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강하게 들어온 것은 뭐 7,000원대, 8,000원대 이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 9,000원대에서부터 또 수급이 재차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대한제약도 아직까지는 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리고 포워드로 따졌을 때 대한제약 역시도 10배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약주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한 13배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20배까지도 볼 수 있다. 뭐 20%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한 16배, 15배까지는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더라도 대원제약이나 뭐 제가 말씀드렸던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추천 종목으로 대원제약 매수가 오늘 종가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수출입 물가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2%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8.8% 하락했습니다. 중국 12월 무역 수지 흑자가 3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6억 3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인 동시에 전문가 예상치인 2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수출 총액은 전년 대비 14.1%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인 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6% 상승했으며 이 역시 예상치인 3.5%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5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조사국은 2013 회계연도 1분기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를 2,93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이번 회계연도의 연간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도 올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직전 연도에 비해 겨우 40억 달러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철업체 아르셀로미탈이 부채 감축을 위해 총 35억 달러어치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각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주식과 채권 매각을 통해 현재의 부채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다른 부채 감축 방안이 모두 이행되면 부채가 오는 6월 말 기준 1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면서 IT, 의약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관심 업종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FN가이드 컨센서스 대상 코스피 한 231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 살펴보면은 한 32조 한 2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전년 한 23조 5천억 대비해서 한 37.9%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한 6.8% 감소할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4분기 실적 추정치 역시 좀 분기 초 추정치 대비해서도 한 5.1% 하향 조정된 수치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눈높이는 좀 많이 좀 낮춰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어떤 실적 모멘텀 역시도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 이제 분기 초순 대비 이제 최근에 어떤 실적 추정치가 좀 11.5%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까지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그나마 이제 의약품이나 음식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포함된 그 IT 쪽의 그 실적 호조세가 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들 세 업종 경우에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양호한 영업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약품 경우에는 이번 4분기가 그 본격적인 그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2013년 이후까지도 어떤 원가 개선 효과 그리고 이제 매출 확대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경우도 어떤 곡물 가격의 어떤 하향 안정화 그리고 원화 강세 효과가 겹치면서 양호한 어떤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 어떤 실적 강세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이 관련 밸류체인과 그 관련 기업들로의 어떤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갤럭시 S3 그리고 노트2 판매 호조 계속되고 있고 이런 효과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건데 밸류체인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장세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4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어떤 종목으로 보면은 어떤 CJ제일제당, 동아제약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SK 그리고 에이블 CNC, 대덕 GDS, 하나투어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죠. 예, 그 2013년 이제 새해 첫 옵션 만기 앞두고 이제 오늘 그 당일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나 이제 관련 어떤 시장의 우려가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려의 핵심은 이제 외국인의 그 비차익 매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별다른 이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한껏 치솟은 그 차익 잔고가 오늘 그 매물 폭탄으로 돌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 때문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뭐 모증권사의 그 대량의 그 선물 주문 사고 소식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뒤숭숭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이번 1월 옵션 만기일에 그 그간 누적됐던 어떤 매수 차익 잔고의 일부가 좀 중도 청산될 거다라고 일단은 뭐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 9월 말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 매수세가 최근까지 이제 아무래도 그 롤오버 계속하면서 계속돼 왔고.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한 11조 9천억 정도 찍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반대로 그 매도 차익 거래가 아무래도 좀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순차익 잔고는 한 6조 1천억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매수 차익 포지션 구축했던 외국인 중심으로 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배당금은 이미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율 플레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한 1,060원대 환율이 전저점이었던 한 1,550원까지 1,050원 수준까지 봤을 때 아무래도 환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어떤 환을 통한 그러니까 환거래를 통한 이 추가 수익 확보의 여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좀 포지션을 덜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보면은 세상 유례 없을 정도로 이제 시장 베이시스 어떤 초강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 베이시스 여건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게 된다라면은 이는 어떤 현물 가격 상승 그리고 선물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기존 매수 차익 포지션 구축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어떤 내지는 어떤 수익 확보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만기일에 한 그 베이시스 한 2.2에서 한 2.5포인트 2.5포인트 이상에서 유입됐던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수준 정도의 어떤 제한적 매도 우위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2000선 회복했지만 코스닥 흐름이 더 견조합니다. 중소형주의 업종 상승이 더 눈에 띄는데요. 오장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번 이제 오늘 그 옵션 만기일 그 순차익 잔고의 어떤 매물화가 일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의 어떤 극단적인 방향선에나
그 어떤 상승 추세 훼손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 그 주가와 그 순차익 잔고와의 그 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부분이 주가 변화에서 좀 후행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설령 그 대규모의 어떤 매도세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시장 침체로 연결되었던 적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 매매나 뭐 순차익 잔고 변화나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어떤 단기 어떤 조정이나 단기적 이벤트였기 때문에 큰 물줄기의 어떤 향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만기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세로 보인다라면은 이는 이제 역으로 어떤 저가 매수의 호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주요 이벤트별 수혜주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CES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이제 수혜주들 좀 기대되고 있는 이제 대형주로서는 이 IT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로는 그 OLED나 뭐 스마트 TV 뭐 이런 부분 쪽 밸류 체인들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중국 춘절 연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차이나 인바운드 플레이 관련주들, 여행이나 쇼핑 등 뭐 이런 쪽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앞으로 시장 방안과 또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흐름이 좋은데요. 분석해 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뭐 다른 이유가 없이 오히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이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이시스 폭이 상당히 지금 약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이 지금 며칠 연속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이 기존의 선물에 대한 그 주문 실수에 관한 그런 물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선물 매수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의외로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와중에 대형주가 좀 밀려있던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체력적인 한계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전일장에 플러스 반전해 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닝 시즌에 지금 접어들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재료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 실적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실적 시즌에 맞는 대형주 저가 매수 시기가 충분히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코스닥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오후장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지금 이미 지난 1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거래소와의 갭 벌리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면 개인들의 개별주 트레이딩은 계속될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늘어난 작년 12월 달까지 계속 매도를 통해서 예수금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예수금이 지수가 2000포인트권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종목별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자 혹시 지수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대형주라든지 지수 연관 종목을 개인들이 좀 피해가면서 절대적으로 그런 지수 연동성에서 차별화된 다른 개별 종목으로 지금 종목 트레이딩과 서칭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금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매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종목 수완매가 중소형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만 하거나 또 중소형주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저가 매수 전략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보다는 저가주들이 훨씬 더 매매하기 좀 편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주들이 거래량은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대응이 좀 쉽지 않나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과 또 업종도 함께 들어볼게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나 실적 어닝 모멘텀 관련주들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최근에 좀 주목하셔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날씨가 북반구에서는 초저온 현상,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초고온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는 내륙 지방의 온도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50.6도를 찍으면서 기존에 50년 동안 46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이 기록적으로 경이적인 50도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호주 내륙 지역은 온도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들은 북반구의 어떤 겨울의 한파, 그리고 남반구의 굉장한 폭서 무더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관심주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금일장에서 농우바이오가 하락의 패턴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태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종자 관련주들이 아마 쉽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옥수수 작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종자 관련주를 관심 가지면서 남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장 전략과 또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2%의 상승으로 오늘장 시장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1.6%대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의 0.5%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조선이라든가 정유화학 그리고 유통업종군들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 업종 역시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세 흐름 보이면서 강한 업종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반대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통신업종도 약간 혼조 양상, 그리고 해운업종 마찬가지로 약간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흐름이 완전히 조금은 엇갈린 양상 속에서 현재 차별화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컸지만은 시장은 예상외로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큰 이유 수급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호조세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은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 지금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약 1,000억 원 넘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은 각 업종별 섹터별로는 상당히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여러 섹터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역시나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 또한 삼성전자는 아니더라도 쉬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거, CES 관련된 그러한 수혜 기대감은 중소형주로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태양광 업체도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OCI 필두로 한 오성 LS를 비롯한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11개월 만에 역시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바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OCI를 비롯한 그 밑에 기업들까지 실적이 다 개선을 보이기에는 역시나 태양광 업황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OCI 기준으로 해서 200일선까지 약간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제는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시장 약간은 호재와 악재가 없는 상황 속 불확실성에서 약간은 모멘텀과 그리고 실적이 동반된 그런 업종과 종목 쪽으로 현재 시점 상승 탄력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간 포트 조정을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갖고 네. 오늘 매수 종목보다는 기존 포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 매수 관점 혹은 홀딩 관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15%고요. 모두투어와 또 한국전력, 한섬과 LG유플러스 골프존은 각각 10%입니다. 대우증권이 5%고요. 현금은 30%였죠. 심기현 대표의 포트폴리오 지난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7.4%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모두투어와 또 한국전력은 각각 2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목표가를 상향했었죠. 한섬은 3%대 손실 구간입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7.5% 상승 구간이고요. 또 골프존은 3%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또 CJ 대한통운은 각각 수익률이 좋네요. CJ 대한통운은 14%, 15%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장에서 6%의 급등이 있었네요. 오늘장에서도 2% 추가 상승이 있는데요. 네, 파라다이스 사실 증권사에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하였기 때문에 급락세 보였지만 역시나 주가는 금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떨어지지만은 GKL이라든가 강원랜드 다른 카지노 관련주는 오르고 있다라는 거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닌 단순히 파라다이스 이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급락세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제장부터 그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과거 큰 폭의 수익이 한번 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목표가 상향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도 목표가 상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6%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최근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이면서 양봉의 형태 띄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체 중에 역시나 경쟁력 부분 최강자로 지금 시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터넷과 그리고 홈쇼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산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러한 점은 호재성재라는 거 홈쇼핑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갖고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목표가 현재 시점 11만 6,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재차적으로 상승세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13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좀 테마성 재료로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1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전력 연일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3.4%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정기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점차적으로 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현실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그동안의 적자 구조를 비롯한 실적 악화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비록 개상승 이후에 약간은 음보 형태로 전환되었지만은 그래도 3.4%대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시점 조정 이후에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23%대 수익 구간 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계좌의 수익률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32,700원대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35,000원대까지는 목표 주가가 형성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반기까지 한국전력을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포트에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 역시나 마이너스 라인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좀 부진했다라는 거 우려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백화점 관련된 이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대표적인 같은 업종 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한성과 좀 다르게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패션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성 전반적으로 그동안 최근에 좀 계속적인 음모 형태로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재반등에 대한 기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우선 손절보다는 추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골프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정체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3%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몇 거래를 계속적으로 좀 횡보 움직임, 약간 횡보보다는 약간 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골프존 같은 경우도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급등 양상을 한번 보였다는 거 우선은 골프존의 매매에 대한 패턴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재차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 밖에 LG 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 정지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영업 정지를 통해 갖고 그동안 과열된 여러 가지 이 통신 업종 간의 경쟁 체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LG U+가 아닌 뭐 SK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배당력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 역시나 홀딩 감점 전략 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번 연도 사실 2013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약간은 그러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산관리 시장에 있어서 약간은 지금 시점 재혁신에 대한 그런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12,3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3,000원 목표가 13,500원 조금 아래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감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 시점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안 좋은 시기 그리고 구조 조정이라든가 뭐 인력 감축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행이 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재무구조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 매도하지 말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모두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엔화는 약세이지만은 위안화는 강세, 즉 중국과 관련된 중국 여행객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모두 투어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포트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 업종이 아닌 경기 방어 업종 내수주 중심으로 지금 포트가 변경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편입 종목 없이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15% 그대로고요. 모두투어와도 한국전력, 한섬과 LG U+ 골프존이 각각 10%입니다. 또 대한통운도 10%고요. 대우증권 5%. 이렇게 되면 현금이 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국전력이 목표가가 상향됐죠. 32,5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하셨고요. 또 한국전력은 2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통운도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11만 5천 원에서 목표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점검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10일 오후장 파워비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13일 일요일에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위원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장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